현명하게 뉴스를 보는 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따지게 되면 뭐 외형이라든지 뭐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보다는 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왜 저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네. 대해서 한 번씩만 고민을 하고 좀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때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내셨죠.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네. 이렇게 이름을 달고 네. 책을 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뭐 이게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뻔뻔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네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 때 주로 네. 통계를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통계에 함정이 있다면서요. 소장님께서 통계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통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평균의 오류라는 말이 있고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평균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요? 예, 근데 대부분 다 평균만 나와요. 언론사 네. 이런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평균 아파트 시세, 평균 가격이 평당 2천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평당 4천이 넘고요. 네. 또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대예요. 네. 그럼 당장 수도권에서도 평당 4천만 원 시장이 따로 있고 네. 1,000만 원대 시장이 있는데 그쵸. 다른 시장인데 이 수도권 전체를 평당 2천으로 규정적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혀 예. 결과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평당 1,000만 원이면은 30평대가 3억 될 거고 네. 평당 4천만 원이면 30평대가 평당 12억일 텐데 네. 여기는 12억대 아파트가 나오고 여기는 3억대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파트 상품도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민이 다르거든요. 입주민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요. 네. 근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뚱쳐버리게 되면은 네. 서울에 평당 1억짜리 아파트와 사시는 분들하고 경기도에 평당 500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완전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책하고 실제 시장이 자꾸 미스매칭이 나요. 그래서 부동산 학 개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예, 네. 평균을 이용하시더라도 최대한 쪼개서 개별적인 통계를 활용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지 전체 평균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 기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뉴스 제작자로서 언론 구조상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같은 통계를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명하게 뉴스를 보는 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따지게 되면 뭐 외형이라든지 뭐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보다는 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왜 저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네. 대해서 한 번씩만 고민을 하고 좀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저 투기꾼들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쵸. 것들이에요. 그리고 막 그 얼마 전에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34평이 4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저 미친놈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란 네. 얘기죠. 그러니까 미친놈이 아니라 그 아파트는 46억 6천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 수 없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저런 의사결정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네. 더 좋은 아파트 가고 싶은데 더 좋은 새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아파트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 나온 제일 좋은 로얄동 로얄층의 시세가 46억 6천만 원이니까 돈이 있어서 사는데 그게 그렇죠. 이상한 건가요? 뭐 300억, 400억 가지신 분들이야 그냥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워너 청담이라고 하는 최고급 주상복합이 하나 이제 분양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탑 펜트하우스라고 네, 하는데 네. 18층 정도 높이인데 한강 맨 앞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소장님? 저는 설계도만 봤고 앞까지만 가봤습니다. 아. 350억. 350억. 예. 오. 근데 완판이 됐어요. 오. 그래서 350억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한 달에 몇십억씩 버시는 분들이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필요 없을 것 같고 거기는 솔직히 저희한테 그 아파트를 거저준다 하더라도 거주할 수가 없어요. 관리비 자체가 뭐 관리비가 뭐 전기나 수도를 한 번도 쓰지 않아도 네. 기본 관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종부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네, 나올지 네.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180억짜리 그 청담 테라스 청담의 종부세가 네. 5억 5천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거주자도 못 살잖아요. 그렇죠,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다른 시장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 내에서 이제 가장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검색하는 게 맞는 것들이지 우리랑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맞아요. 이재용 회장, 부회장을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실제 거래가 많이 되는 데들 보면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들의 기회들이 상품을 찾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통계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뉴스는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 네네. 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값이 폭락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예, 며칠 전 청라는 5억, 동탄 아파트는 3억이 빠졌다는 기사 댓글에 일일이 확인했는데 네. 폭락해서 좋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요 기사부터 바로 잡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왜냐면 그저께 이거 가지고 제가 뉴스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단 이건 진짜 어그로 끈 거거든요. 이게 뉴스 특성상 어그로를 끌어야 트래픽 수가 올라가고 맞아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썸네일 만들 때 조금 자극적으로 쓰는 것들은 맞는데 이렇게 되면 폭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폭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호가가 내려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라만 말씀드릴게요. 네. 5억이 빠진 아파트가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라고 하는 청라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청란 대형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고 거의 그 탑층 가까운 정말 로얄동 로얄층이에요. 정말 잘 보이는 위치인데 작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게 네. 최고가였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7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12억에서 7억이니까 5억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는 엄청 큰 대단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앞동은 호수공원이 100%다 조망이 되는데 네. 뒷동부터는 호수공원이 조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층은 아예 안 되죠. 네. 그럼 결론은 맨 앞동의 로얄층 로얄동 같은 경우는 호수 조망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평범한 시기에도 3억 차이가 나요. 네. 예. 호수뷰 정말 레이크 예. 뷰 정말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얄동 로얄층에 3억 원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느 단에서 거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3억 비싼 아파트가 거래되면은 3억이 네. 올라간 거고 네. 싼 아파트가 거래되면 3억이 빠진 겁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그 한 건이 비싸게 거래됐었고 최근에 나온 매매가를 봤더니 제일 싼 게 10억 4천만 원. 네. 그리고 14억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12억 7천만 원보다 더 높게 나온 실거 그 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10억에서 14억 사이에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평소 때도 4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도 뭐 특이하게 7억대 중반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맨 끝동 제일 안 좋은 동의 제일 저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품성이 제일 낮은 곳이네요. 호가가 내려왔다는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게 폭락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청라가 지금 폭락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액차가 좀 높게 거래되는 것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통계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비싼 가격이 내려왔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동과 타입이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이제 정말 제일 좋은 거랑 제일 나쁜 거랑 비교했을 때 갭이 벌어졌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유사한 조건의 세대들이 갭이 떨어졌을 때는 그건 이제 가격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정리해 보면은 네. 만약에 이 청라의 아파트가 가격이 빠졌다라는 것들을 정말 그래서 좀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그런 동호수, 그러니까 네.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이 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동에 똑같은 층수, 한 층 정도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그 거래된 금액들이 많이 벌어졌으면은 빠진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빠졌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아마 제일 확실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미분양이 좀 쌓여야 돼요. 미분양. 예. 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거든요. 없죠. 예. 그 청라도 미분양이 없거든요. 네. 동탄도 미분양이 없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살짝 호가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타입과 제일 안 좋은 것들의 격차일 뿐이지 네.
이걸 하락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분양을 꼭 살펴라. 네, 그렇죠. 네, 네.